오늘은 인간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결, 그 두 번째 요소, 행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의 일상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사이에서 행하는 일체의 행동이 합쳐져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위 속에는 자신의 의지적 행동과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또한 자신의 의식 안에서 하는 의지적 행동과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양식이 하나둘 쌓여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의식이 사물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무의식을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욕구나 본능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영역으로 인식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접근 불가능한 창고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였던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정신의 대부분을 형성하며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융은 집단적 무의식을 의식생활의 뿌리이며 원천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속에서 어느 쪽의 지배를 더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일상을 스스로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행동이란 분명한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심을 거쳐 의식적으로 행하는 인간의 의지적인 언행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판단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행동의 개념을 사전적 정의를 통해 한 번 더 정리해본다면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전제하고 그것을 통해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심을 거쳐 결국 의식적으로 행하는 나의 의지적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일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대상을 만나는 것까지도 우리는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의지의 행동이요 그 결과물이라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할지 말지 여부 또한 시간이 있어 가든 못 가든 이 모두가 결국 자신의 의지의 표명이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참석을 못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보지만 그 행위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일이 겹쳐서 상황적으로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그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 등은 결국 자신의 의지의 행동이며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약속을 하는 일,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일, 모임에 나가는 일, 비즈니스를 하는 일 모두 결국 자신의 의지의 행동이며 그 결과물이기에 우리는 그 행동에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의지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인간관계의 결과물은 반드시 잉태되기 마련입니다. 그 잉태물 안에는 상처와 아픔이 존재하고 원망과 섭섭함이 존재하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행복도 존재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관계의 틀 안에서 삐뚤어지는 인간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좋은 인간관계의 싹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말 속에서 행동 안에서 상대를 다치게도 하고 마음을 상하게도 하며 또 감동을 안겨주기도 하는 다양한 인과관계의 씨앗이 바로 일상의 말과 행동으로 비롯된다는 겁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좋은 말과 성숙한 행동, 성숙한 자세로 상대를 배려하며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인간관계를 통해 마음을 다치는 일도 없겠지만 우리가 무심코 던진 경솔한 말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감정을 다치게 됩니다. 서운함, 섭섭함, 기분 나쁨에 좋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가 자꾸 쌓이게 되면 결국 그 관계에 금이 가게 되고 결국 상대방과 관계에 파행을 몰고 오는 최악의 순간까지도 이어가게 하는 원흉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말과 행동입니다. 이런 모든 결과물은 상대를 살피지 않고 배려하지 않은 관계의 산물이 될 테죠. 상대를 배려하는 말과 행동은 성숙한 행위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으로 경거망동하게 되면 상대는 여러모로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믿고 있던 사람에게 생각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경우 큰 실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한 상처가 크면 종국에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 관계에서 오는 각자의 역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나설 때 나서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적당한 거리두기와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을 때 앉고 설 때 설 줄 아는 적재적소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줄 안다면 서로의 관계가 더욱 편안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한마디로 끼끼빠빠도 잘하고 주제 파악과 상황 파악을 잘할 줄 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지나친 에고이즘에 빠져 있거나 협상과 타협을 모른 채 자신만 잘났다고 착각하여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나서지 말아야 할 곳을 나서서 일을 개입하거나 지나친 간섭을 통해 상대를 피곤하게 하는 월권 행위를 한다면 이 또한 문제 발생의 원흉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평온함과 좋은 관계의 지속성을 원한다면 반드시 서로의 관계에서 오는 월권 행위 또한 지양해야 합니다. 세상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남에게 미루거나 본분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경우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 또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람은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했을 때 주변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부역화음의 요소, 말과 행동의 문제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살면서 각자 지킬 선을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하며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면 남에게 상처 주는 일보다 행복과 웃음을 주는 일이 더 많이 사회 곳곳에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결, 그 두 번째 요소, 행위의 결과물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결, 그 세 번째 요소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